네,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화제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혼 소송 2심 판결대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요, 최태현 회장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김세희 대표님 좀 알고 계실까요? 네, 이게 결국 불륜하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른다. 절대 불륜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사건인데 사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조강지쳐 버렸다가는 큰일 난다. 사실 이 SK라는 회사가 사실 노태우 대통령과 그 노태우 대통령의 그 따님 그 노소영 씨와의 관계 때문에 결국 이렇게 SK가 크게 된 회사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할 때 바로 네. 그 선경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고 선경 교복 만들던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뭐 이제 교복이나 뭐 네. 교복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비디오 테이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사양 사업으로 없어질 회사인데 지금 SK텔레콤이다, 뭐 SK하이닉스다, 뭐 엄청나게 뜨게 된 계기는 결국 노소영 씨와의 그 조강지처 때문에 된 일인데 네. 조강지처 버리고 불륜 저지르면 이렇게 큰 코 다친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네. 사실 뭐 이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좀 이거 이 사건 내가 맡았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실 때 제가 좀 강신업 변호사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사실 이게 거의 이게 1조 4천억이죠. 1조 4천억인데 네. 어느 회사가 1조 4천억 그래 내가 바로 줄게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게 하루 이자만 뭐 1억 9천만 원 사실상 2억씩 계속 쌓이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다가 결국 3조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불륜 저지르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 네, 좀 원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판결이 나고 나서 네. 위자료가 1억이고 재산분할 665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결이 나는 날 내가 이제 이거 잘못했다. 네. 그러면서 노소영 씨는 저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응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판결이 1심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1조 3,800억을 재산분할 네. 노출하는 거고 우자료도 20배 20억 원입니다. 네. 근데 우자료는요 지금까지는 1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김실철 부장판사 이 네. 사건을 이번에 재판한 그분은 2억 원을 인정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우자료를 단번에 20억 원까지 상향시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혼 소송하는 변호사들만 대박 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대한민국 의자료가 바뀔 것이다. 원래는 대한민국 의자료가 너무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스타들 보면은 왜 이혼하려면 돈 다 주고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사점도 있고요. SK가 쏘아올린 네. 공인가요? 그렇죠. SK가 네. 쏘아올린 공이죠. 네. 그다음에 재산분할이라는 것도 이거는 재벌들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시사점을 던진 겁니다. 네. 과거에는 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나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 그 다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정형화? 예, 정형화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아니다. 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재산 형성과 유지로 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재벌들은 이제 맘 놓고 바람 피우지 못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재벌 바람 피우면 네. 그 와이프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기 사실은 이 재판에 이 판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차차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재판부는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 지급 명령을 명시한 상태고요. 또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연 1억 원, 이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따로 690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금액이 큰 만큼 인지액도 크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전해드릴게요. 자, 인지액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재산분할 금액과는 별개로 변호사 비용, 또 성공 보수에 대한 관심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액의 1에서 10%를 보통 이 성공 보수로 받는다라고 하던데 1%만 성공 보수로 받아도 약 138억 원이라고 해요. 네. 이게 강신업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워낙 뭐 이거 천문학적 이렇게 네. 큰 소송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네.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주식으로 그전에 1심에서는 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2심에서 이 청구 취지를 바꿔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 성공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이에요. 오. 처음에 주는 돈을 착수금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주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기면 변호사가 승소를 하면 주는 돈을 성금부수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하한도 없고 상한도 없어요. 아. 왜냐하면 변호사의 부르는 이 게 값인 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난이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정형화할 수 없다 그래서 정해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1%를 할 수도 있는 거고 20%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요. 네. 근데 금액이 작으면 퍼센트가 뭐 10%, 20%까지도 가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 보통 네. 이제 1% 내지 3% 간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1%만 해도 뭐 138억이니까. 네. 그리고 변호사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기 나오네요. 네 분인데요. 네. 네. 저 김기정 저분은 제가 사무연수원 다닐 때 네. 제가 사무연수원을 좀 늦게 갔습니다만 그때 우리 그 사무연수원에 교수하고 계셨고 아. 그다음에 저 옆에 있는 이상원 변호사도 그때 사무연수원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변호사님도 그 전관 변호사인데 네. 아, 판사 출신이시군요. 판사 출신이고 네, 김수정 그 변호사님. 옆에도 마찬가지. 네, 서정 예. 변호사님. 예. 네. 자 그런데 이 네 분이 다 법일이 달라요. 각각 다 달라요. 그러네요. 네. 예, 각각 다른데 여기 김현장이나 뭐 세종이나 이런 데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비화가 뭐냐면 원래는 그런 데 맡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세영 씨도. 그런데 그런 데에서 SK그룹에 그쵸, 그쵸. 소송을 맡아야 되니까 네. 이걸 안 맡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중소로펌에 네. 또 이제 그 이쪽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네. 이렇게 이제 선임을 했는데 저 네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큰 사고를 한번 친 거죠. 근데 저분들이 얼마를 네. 받게 되느냐 네.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되느냐 3%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500억이잖아요. 네. 그럼 1인당 500억이면 이제 2천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왜 3% 가능성이 있냐면은 네. 1심에서 진 거기 때문에 네. 증거를 없는 거는 또 뒤집었으니까. 달라요. 뒤집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래서 더 아마 어려운 거죠. 네. 네, 훨씬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어플이라고 네.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특이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위자료 같은 거라든지 재산 분할이 좀 작다고는 생각했지만 네. 저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퍼센트가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10% 했다. 네. 야,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완전 그쵸.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호사 네. 수임료도 최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가 막힌 네. 수임료인데 김세희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저는 이게 네. 사실 확실히 이거는 우리 네. 강 변호사님께 이걸 여쭤보고 네. 말씀 들으니까 참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네. 저는 뭐 이제 이런 법무법인이 저는 좀 다 처음 들어본 곳이에요. 뭐 율우, 평안, 뭐 리우, 한누리 뭐 네. 이런데 우리가 알면 대부분 뭐 지금 사실 이거 최태원 회장 쪽은 뭐 로고스, 뭐 김앤장 뭐 이런 네, 건 네. 다 우리가 아는 그 대형 로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도 아무래도 다 이제 뭐 판사 출신이시고 뭐 이럴 테긴 합니다만 네. 정말 이번에 완전히 좀 일어선 게 아닌가. 그리고 승소 이후에 이분들 사진을 보니까 막 네. 정말 세상 얼굴이 네.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 그렇죠. 네. 근데 다만 그럼 지금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보통 이제 이런 돈은 판결 확정 시.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상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법원 판결이 끝났을 때 받아요. 네. 이 성공보수는. 네. 그래서 그때 가봐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내지는 또 바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네. 일단은 어쨌든 가사소송 같은 건 잘 안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이 건은 조금 다르긴 해요. 네. 너무나 이게 지금 네, 네. 특유재산의 법리라든가 내지는 여기에 비자금을 갖다가 재산 형성에 그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SK텔레콤 여기에 도와준 거를 또 이제 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많은 법리가 있어서 네. 사실은 조금은 대법원에 가봐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때가 돼야지 알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반대로 우리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올해 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하면서 재판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이 패소 가능성이 짙다는 건데요. 하지만 패소하더라도 이 재산 분할 금액이 큰 만큼 변호사 비용 또한 역대급 규모가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신혁 변호사님, 요 그렇죠. 최태원 근데 이제 회장. 변호사 비용도 이런 게 있어요. 네. 소송은 패소하는 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2심 같은 경우는 총 비용 중에서 70%를 최태원 회장이 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다시 말하면 자기 변호사 비만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 비도 물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액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70대 30으로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오.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여기서 지게 되면 정말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네. 이자만 해도 위자료 그 이자만 해도 하루에 1억씩 되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루는 이제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네네. 1억이 발생했고 네. 위자료는 한 하루에 69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1조 3,800이 되면 이거는 하루 이자가 네. 1억 9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아까 네네. 말씀이. 예, 그래서 그 이자하고
거기다 변호사비하고 인지대 송달료 하고 등등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없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걸 현금으로 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네. 문제예요. 아이고야. 네. 사실은 최태원 쪽에서 질 줄 모르고 네. 계속해서 뻗뚱거린 건데 네. 원래 이렇게 질 줄 알았으면 주식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거 주식을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아이고야. 네. 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게 되면. 네. 그다음에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담보대출 받은 또 이자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SK의 어떤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네. 위기라고 볼 수도 있죠. 끔찍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 SK그룹이 그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사 전체 차원에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이제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 판결에 대해서 좀 뒤집겠다는 뜻도 밝히면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그랬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이 됐고 또 이 비자금이 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해서 1조 원 가량의 재산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의 성공에는 집안의 인척관계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세희 대표님 이거 알고 계실까요? 이게 결국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사실 SK라는 회사가 원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뭐 삼성이랑 현대 뭐 하다못해 뭐 럭키금성 이런 네. 데랑 비빌만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10위권이었어요. 네, 10위권. 비빌만한 회사가 네. 아니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선경 그냥 SKC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고 교복 네. 만들던 회사인데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뭐 한국이동통신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이제 뭐 SK텔레콤에 이제 전신이 되는 그 사업에까지 결국 영향을 미치는 거긴 당연히 그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노소영 씨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고 그만큼 네. 재산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강시혁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하신 게 네. 주식을 팔아야지 이제 돈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도 굉장한 그렇죠.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이게 뭐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대표 리스크가 있지만 이거야말로 진정한 오너 리스크를 네.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SK 주주들 입장에서도 최태원 물러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강신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네, 생각하고 원래가 이제 계실까요? 그 343억 원 정도의 비자금이 최종현 회장한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쪽에서 최종현 회장에게. 그것이 이번에 김옥숙 여사의 메모장에 나왔어요. 네. 그 1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거를 네. 이제 작심하고 사실은 네. 노소영 과장 측에서 네. 이번에 공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그런 것이 저런 어떤 그 노태우 비자금 이런 것들이 네. 논의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나오면서 저거에 대해서 논점이 뭐였냐면은 하나는 그 343억 원을 줬다 하더라도 이게 불법 자금이 아니냐. 근데 그런 자금을 준 걸 가지고 과연 이 회사의 그것이 어떤 형성, 그 회사를 네. 키우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고 봐가지고서 나눌 것이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근데 저것이 뭐 불법 자금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이 판결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어쨌든 그 돈이 들어가서 그것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제 SK 그룹이 크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무형의 어떤 도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도움 때문에 이동통신을 따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봤습니다. 법원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태원 측에서 아니다. 네. 그거 반납했다가 다시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논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논점이 그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대법원에 식으로 가가지고 되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SK 이동통신 이것 네. 때문에 큰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과연 노소영의 덕인지 아니면 노소영과 상관없이 SK 그룹의 힘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동통신이 이제 제2 이동통신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 이동통신 제1 네. 이동통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2이동통신을 결국은 안 하고 네. 이 제1 이동통신을 인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네. 제2이동통신을 밀어준다니까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기업에 특혜를 준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땄던 걸 사업권을 반납하고서 김영삼 대통령 때 다시 이걸 갖다가 이제 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노태우 덕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네. 그런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정리 좀 해주셔서 네.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